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 귀중한 양식을 제공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핵심적인 변수만 중요한데요. 어떤 게 상수, 즉 고정적인 값이고 어떤 게 변수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유입수가 될 거예요. 외식업에서는 1등 마케팅은 당연히 겠죠. 어디에 노출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해야 될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여기서 판가름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런 관점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출을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매출은 방문 객수 곱하기 테이블 단가, 테이블 단가 곱하기 재방문 횟수로 매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달한다거나 테이크아웃이나 온라인몰 런치, 어떤 판매 다각화 채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사실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서 벌어지는데, 방문 객수라는 건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 테이블 단가. 우리의 매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먹는 메뉴 가격을 얘기하겠죠. 메뉴 가격을 인상시키면 매출이 늘겠죠. 세 번째는 재방문 횟수입니다. 재방문 횟수는 첫 번째는 매장 내부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왔던 신규 고객이 두 번, 세 번 오게 하려면 매장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매장 내부의 노력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세 가지죠. 보통 QSC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맛, 서비스, 청결, 이거를 잘 유지하시면 당연히 다음에 또 올 의향이 높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들 상대적 관점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이 공손하게 서비스를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멘트를 하면 되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서비스를 잘하는 곳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겠죠. 소비자는 가장 높은 경험치를 자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바라볼 게 아니라 소비자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웃백, 베니가스 같은 브랜드는 무릎 앉아 서비스를 하죠. 지금 대표님들이 무릎 앉아 정도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놀라움을 줘서 다음에 다시 온다고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공손한 서비스를 하셔야겠죠. 왜냐?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매장 내부의 노력을 잘 하시면 한 번 온 손님이 두 번, 세 번 오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매출 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은 핵심적인 변수만 중요한데요. 어떤 게 상수, 즉 고정적인 값이고 어떤 게 변수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자, 테이블 단가를 우리가 무한정 올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소비자는 집을 가는 금액, 즉 준거 가격이라는 게 머릿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면 보통 머릿속에서는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의 금액이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범위도 존재하지만 내가 무한정 올릴 수도 없습니다. 테이블 단가는 한두 번은 올릴 수 있어도 그 위로는 못 올리겠죠. 그럼 이건 고정값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방문 횟수.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손님을 진짜 많이 하면 두 번 정도 늘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오기는 절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외식을 하면서 그냥 좋은 경험이나 기억이 있었다면 우리 매장을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방문 횟수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 단가나 재방문 횟수는 고정값으로 놓고 방문 객수를 변수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방문 객수는 순수한 유입수와 마케팅 유입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 유입수가 뭐냐면 매장을 차렸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자연 노출에 의한 자연 유입수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권을 이미 정했어요. 그 상권에서 내가 위치를 정했어요. 그걸 보통 입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내가 인테리어를 결정하죠. 자, 그 다음 업종을 정하고 메뉴를 결정하죠. 자, 우리가 상권이나 입지를 정한 다음에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없죠. 옮기려면 몇 억이 다시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인테리어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10년 정도 운영하면 리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를 다시 바꾸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메뉴. 이미 메뉴는 결정을 하고 들어가죠, 업종을. 갑자기 업종을 막 바꾸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 뭐 새로운 거 공사한다 매장이, 저거 오픈하면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노출된 걸 보고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메뉴나 이런 인테리어적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괜찮았을 때 보통은 매장의 반경 500m에서 1k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소문이 나거나
지나가다 보는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2km나 5km까지 반경이 넓어지려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 대형 매장을 차린 경우는 가능하지만 80%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평균치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500m에서 1km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는 먹자상권인데 목적성을 갖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건 순수 유입수입니다. 자, 이런 순수 유입수는 내가 매장을 오픈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픈을 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의 매출이 정해질 거예요. 계절에 따른 매출 변화만 있을 뿐이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결국에는 순수 유입수라는 건 결정돼 버리는 고정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값이 돼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유입수입니다. 마케팅 유입수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노출을 하고 노출했을 때 상위 노출을 가급적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 마케팅 노출 양이 되게 많아지겠죠. 노출량이 많다는 소리는 그걸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매장의 전환율, 우리 매장의 메뉴적인 힘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컨텐츠가 좀 세서 그걸 마케팅적으로 표현해 내주기가 좋다면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마케팅 유입수는 마케팅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입을 더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마케팅 유입수가 될 거예요. 마케팅 유입수는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먹방 노출을 하던 인플루언서는 인스타 지역의 어떤 맛집 채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원 뭐 먹지, 강남에 어디 가지, 강남 뭐 먹지, 뭐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이걸 보통 인스타 큐레이션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노출을 하시든 아니면 내 브랜드 매장에 인스타 노출을 하시든 인스타 스폰서 광고를 하시든 또는 네이버에 어떤 광고를 하시든 마지막에 소비자들은 플레이스에 와서 결정을 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왔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매장을 간다. 두 번째, 우리 매장을 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마케팅을 최대한 많이 해서 결국 플레이스로 몰아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플레이스에 들어오면 우리 매장에 올 확률이 50%로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 광고, 그 3단 광고가 있잖아요. 기본 광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소상공인 광고, 플레이스 광고라는 게 있죠.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광고들은 매출을 올린다기보다는 기본 광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입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이 노출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TV 이런 방송 매개체 등이 있겠죠. 우리가 유튜브나 TV와 같은 방송 매개체를 활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왜냐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컨셉이나 메뉴를 갖고 있어야지만 섭외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그다음 인스타 페이스북이 되겠죠. 외식업에서는 1등 마케팅은 당연히 네이버겠죠. 어디에 노출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해야 될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여기서 판가름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장사를 억대 매출 정도 하시는 분들은 양재역에 내가 매장을 차렸다면 양재역에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반경 2km 지도로 찍어가지고 그 주변에 뭔가의 거리들을 찾아서 키워드를 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키워드 확장을 많이 해서 노출을 다방면으로 많이 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3년 동안 마케팅 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거가 뭘 의미하냐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고 거기에 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나 블로그에 이렇게 상위 노출할 때 1년 전에 뭐 한 200만 원이면 잘 노출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200만 원 쓰면 같은 성과가 안 나오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위 노출을 우리가 하더라도 보통 20%의 전환율이 있었는 클릭률을 보여줬는데 이제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클릭률이 20%에서 10% 떨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되게 멋진 메뉴, 멋진 사진, 멋진 인테리어를 들고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컨셉을 들고 와서 그걸 마케팅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봐도 굉장히 멋지고 예쁘고 누구나 혹할 만한 사진들을 같이 올리면서 플레이스 사진을 꾸며놓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렇게 억대 매출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클릭률을 남들보다 2배, 3배 높이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건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재방문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마케팅을 통해서 오는 유입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팅 유입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검색을 하거나 온라인 상권에 존재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상권에 존재하는 고객의 특징은 순수한 유입수의 특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우리 메뉴를 먹어보고 다음에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고요.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고객분들은 우리 매장에 안 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저기가 맛집이거나 괜찮은 곳일 거야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 매장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어, 서비스가 정말 놀랍고 우린 청결해, 이런 거는 순수한 유입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이 가능한데 온라인 마케팅을 보고 유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단순히 네이버 상에서 인스타 상에서 선택을 하고 자기는 그 선택이 실패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많이 될수록 여기는 맛집일 거야, 여기는 괜찮은 곳일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의 상위 노출, 다양한 채널에 노출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런 관점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관점을 다 오픈해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온라인 마케팅 로드맵이에요. 즉 온라인 공간에서 존재하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우리 매장에 와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로인데요. 이분들의 특성은 우리 매장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인지 고객이 아니라 단순 잠재 고객인 겁니다. 아직 우리 매장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는 유입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는 채널을 활용해서 노출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잠재 고객이 인지 고객으로 바뀌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지하는 게 있죠. 보통은 양재에 갈까, 물레동에 갈까, 이렇게 간 사람들은 보통 네이버를 먼저 검색하죠. 네이버에서 영등포 맛집, 물레동 맛집, 신도림 맛집 이렇게 검색하죠. 그때 네이버에 그렇게 내가 검색한 단어, 우리가 보통 키워드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런 키워드에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하면 그걸 보통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어져 있을 때 보다 확실한 인지를 더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아깝게 막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막 수십 개를 뒤져가면서 찾는 일은 잘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은 8대 2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는 그런 행동을 보일지 몰라도 8, 90%는 안 넘기죠. 여행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온 블로그를 한 100개, 1000개씩 뒤져가면서 보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정도를 보시고 멈추시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가 된 고객들로 바뀌겠죠. 인지 고객들은 보통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 확인이 들어갑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어차피 광고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블로그는 되게 상세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매장의 위치, 매장 입구, 매장 내부, 음식은 어떻게 나오고 반찬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품평도 남겨주죠. 그래서 이 정보를 좀 깊게 탐색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 번 더 검색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소비자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실패하지 않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블로그를 먼저 가기도 하고 또는 플레이스를 먼저 갔다 블로그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냥 플레이스에 무조건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게 구매 결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마지막 의심을 여기서 푸는 겁니다. 리뷰가 달려있는데 다 개판으로 달려있거나 댓글도 별로 안 좋고 사장님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음식에 대한 평가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안 가겠죠. 하지만 리뷰도 되게 좋고 사장님이 거기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또는 그 매장 설명이 단순히 메뉴 뭐가 맛있어요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 매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치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으면 더 거기에 이끌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메뉴 가격이나 사진, 이미지를 더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매장에 갈지 안 갈지는 결국 플레이스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확률은 50%라고 했죠. 간다고 선택한 고객은 우리 매장을 방문할 것이고요.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죠. 근데 별로 특별함이 없었다 하는 경우는 경험을 공유하지 않겠죠. 이 경험 공유는 영수증 리뷰를 남긴다거나 예약자 리뷰를 남긴다거나 인스타나 블로그에 리뷰를 포스팅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 보다 특별한 메뉴적 가치를 제공하거나 스토리가 있거나 인테리어가 독특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바이럴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특히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는
손님이 자연적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님들이 이거는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하루에 5건 이상은 받아내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나 LG나 그렇게 엄청난 대기업 회사도 맘카페나 이런데 리뷰 바이럴 작업을 하는데 자영업자인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메뉴 하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재방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채널 친구 가입을 유도한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벤트를 통해서 재방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카카오 채널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카카오 채널 회원 가입을 이벤트나 어떤 선물을 제공해 사이드 메뉴나 이런 걸 제공해서 가입을 유도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장 내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매장을 온라인 점포화 시키는 방법을 계속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재방문 같은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